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도 신한택 원장님 모시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정보들 전달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병원장 신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영상에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암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모발 검사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모발 검사 저도 많이 시행하는 검사인데요. 특히나 암 환자분들이라면 치료나 회복 과정에서 영양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고 또 중금속의 체내 축적 등이 암 유발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만큼 꼭 필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모발 검사가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방금 말씀하신 영양의 균형이라는 측면입니다. 네. 엄밀하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양 섭취의 부족, 즉 여러 가지 이유로 식사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 이후에 부작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의 경우에는 TPN과 같은 정맥 영양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이와는 달리 모발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영양의 불균형은 미량 영양소, 즉 미네랄의 불균형과 관련된 문제를 말합니다. 미네랄의 불균형은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이나 호르몬 불균형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암 환자분들에게 이런 미네랄 불균형이 특별하게 문제되는 이유가 있겠죠? 자, 미네랄의 결핍이 암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때문인데요. 미네랄의 결핍이 있는 하위 25%의 그룹에서의 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상위 25% 그룹에 비해서 네. 암 발생률이 거의 2배 정도 높았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네. 2배 정도 높았다는 건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무시해도 괜찮은 수치일까요? 방사선 계통의 종사자들의 경우에 폐암이나 갑상선암의 발병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고를 보면 대략 1.6에서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비교해 보면 미네랄 결핍과 관련해서 암 발생률이 2배가 높아진다는 것이 암 예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원장님, 모발 검사 말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이 미네랄의 부족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굳이 모발 검사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미네랄의 결핍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상으로 부족이 관찰되는 경우는 이미 결핍의 상태가 극도로 심해진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경험 한두 번은 해보셨을 텐데요. 피로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상태여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해 보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반건강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질병의 상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건강하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몸은 완전히 백기를 들기 전까지는 혈액의 항상성을 맞추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경우 혈액 검사는 정상이더라도 모발 검사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혈액 검사는 정상인데 모발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된다. 비유하자면은 당장에 먹을 음식이 밥상 위에 있기는 하지만 냉장고 안에는 식재료가 하나도 없이 텅텅 비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는데요. 자, 모발 검사는 과거 6개월 동안 몸에 있었던 변화를 담아내는 것이니까 혈액 검사와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암 발생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미네랄의 결핍도 이미 진행되기 전에 좀 더 미리 발견하고 대처할 수도 있겠고 말이죠. 그런 노력들이 암 예방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반대로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미네랄의 결핍을 그러니까 관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암의 재발과 전이 등의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검사이지만 특히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모발 검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모발 검사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의 정도를 확인하는 의미인데요. 세포독성 항암제의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항암제 자체가 가진 독성 물질들의 축적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필수 영양 미네랄들이 파괴되면서 불균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대사 이상들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 이상의 결과는 다시 몸에 유해한 중금속들이 장기간 체내에 머물게 돼서 2차적인 문제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항암제의 독성 물질들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더불어서 이러한 독성 물질의 축적으로 인해서 영양 미네랄들이 파괴되는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군요. 영양 미네랄이란 것이 몸속에 쌓이는 중금속을 중화하고 배출하는 작용을 하는 건데 말이죠. 항암제뿐만 아니라 여타 중금속의 배출을 못하게 되면 결국 항암을 하고 있다 해도 암의 발생에 대한 위험 요인은 한편에서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모발 검사 결과를 잘 활용해야 할 텐데요.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우선 중금속의 축적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높아져 있는 경우라면 빨리 체외로 배출할 수 있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금속을 흡착해서 체외로 내보내는 과정을 촉진하는 영양 처방이나 주사 처방, 그리고 광량자 치료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 특정한 영양 미네랄이 부족한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성분이 포함된 음식의 섭취를 늘리거나 아니면 영양제 형태로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맞춤 영양제를 복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실 종합영양제라는 개념은 어떤 한 가지 모델 처방을 이미 정해놓고 개개인의 특성은 배제하고 모두 똑같이 처방하는 개념이죠. 자, 요새 말하는 답정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사람들의 몸 상태는 다 다를 텐데 다 같은 성분의 종합영양제로 좋아질 수 있다? 특히나 암 환자분들이라면 더더욱 민감하고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텐데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발 검사를 통해서 맞춤 영양 처방을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복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발 검사를 다시 재검사할 필요는 없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부족 상태나 불균형의 정도에 따라서 영양 처방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은 많이 다를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6개월 정도 영양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모발 검사는 6개월 교정 치료 후에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검사를 해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유는 모낭에서 두피까지 모발이 자라나오는데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양 교정 치료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환우 여러분, 모발 검사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암의 재발, 전이 방지에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필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도움 말씀 주신 신현태 원장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